오늘 늘어져 있나? 네. 오늘 스케줄은 선생님이 여기 방학 때부터 공부를 쭉 이제 미분계수까지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나갈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조금 우리 한 달밖에 시험이 안 남았으니까 슬슬 이제 예열 좀 하시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10시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끝내서 하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오는 시간 정상 수업 6시 반인데 좀 부족한 친구들, 개인 질문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5시 반부터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선생님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 되게 한번 뭐라 했지만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긴장감 가지라고 14, 15, 16, 17 그 시간을 좀 넘기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수업하는 게 멍 때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뭐 과장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지 마시고, 오늘부터 선생님이 개념편으로 처음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단원별로 개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1차로 여러분들 교과서 추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봐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서를 한번 치면서 내가 방학 때 공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공부한 게 얼마나 돼 있나 확인을 좀 하시고, 현위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2학년이니까 우리 수능이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수능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 3학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긴장감 있게 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지식킬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난도 다 푼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고난도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뒷부분 70번대 뒷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도 문항이 미분계수까지 3개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등급을 노려볼 만한 친구들은 조금 틈틈이 고난도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좀 풀어주시고, 선생님이 또 가미하는 내용들 또 풀이 과정에서 조금 또 뭐 난해하고 해석적인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차례차례 내가 고난도 지금 녹화시킬 테니까 개념 플러스 이용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그게 다 된 친구들은 수능 특강 레벨 1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게 다 된 친구들은 레벨 2 그 다음에 고난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좀 뒤에 나머지 모자란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도 좀 하고 공부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독서실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오늘 이후부터는 12시까지 2학년 단계. 여러분들 오히려 1학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빠른 거야.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선배답게 공부를 좀 체계적 있게 12시까지 하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금요일날 당직이니까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밀린 공부들 질문들을 좀 수업 시간 외에서도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책 한번 볼까? 책 한번 보시면 교과 내용이 아닌 내용이지만 여러분 교과서나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부분들, 오늘은 선생님이 합성 함수의 극한값 부분을 한번 다뤄주고 갈게요. 수능에는 나오진 않지만 내신에는 나오고, 그만큼 문제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개념편에서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한번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쭉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진을 찍어
필요한 개념들은 조금 옮겨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설명할게. 자, 우리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다 배웠어. 그렇지?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은 선생님이 시대초에서 그 첫 수업 시간에 말한 상태거든. 상태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야. 우리 대수적으로 이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 대입이 우선이야. 근데 대입할 때 우리가 어떤 것만 대입을 할 수 있더라? 분모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닐 때만 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대입을 못 한다고 할게요. 그치?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x 플러스 1 해서 얘는 극한값 2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대입해도 되지. 맞습니까? 분모가 2고 분자 0이니까 얘는 0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가 주로 나오겠어? 그렇지. 얘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알파값, 그러니까 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우리가 이제 연속 미분 가능성까지 배웠으니까 극한은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연속 불연속 하고는 상관없어. 그치? 기억해.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불연속이라도 목표가 같으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배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 이퀄 a라고 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얘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목표까지 같이 가는 거라고 하면 얘는 뭐란 얘기야? 그렇지, 수렴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x가 a가 아니면서, 그렇지, a에 가까워질 때, 그치? 그 함수 fx의 값을 알파라고 읽는다고 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했지? x-a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x-a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치? 얘가 극한의 정의라고 했다. 그치? 극한의 정의야. 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정의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였어? 그렇지?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가 똑같이 알파일 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했어. 그래서 극한은 두 가지밖에 없다.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알겠습니까? 수렴하다가 발산하고 발산하다가 수렴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극한의 종류, 그러니까 카테고리라고 할까? 카테고리를 보자. 그러면 우리 1등은 뭐였어? 그렇지, 0인자분의 0인자가, 그렇지, 가장 우리가 핫한 놈이었어. 그렇지? 그럼 0인자분의 0인자 꼴은 우리가 뭘로 비교하자고 했더라? 차원의 비교를 하라고 했고, 이 0인자분의 0인자는 우리가 항상 최저차수를 비교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분의 0꼴, 0인자분 0인자는 최저차수. 그렇다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걔는 뭐야? 최고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x 3 뭐 4승 플러스 5x 3승 마이너스 뭐 2x 제곱 플러스 4 뭐야 8x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넣으면은 0 넣으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야? x가 0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야? 그치? 우리가 2란 말이지. 그치?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 x를 묶어낸단 말이지.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넣고 얘는 x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x가 0이 아니니까 왜 약분했어? 0을 넣으면 0분의 0꼴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아는 것이 얘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대입해보자. 대입해보면 자 0, 0, 0 그러니까 분모가 4 남고 0 대입하면 0, 0, 0 8이 남으니까 4분의 8에서 1인데 우리는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그냥 최적차수의 개수의 비를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만약에 여기 5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다시피 원이 우리 소소하게 영인자분의 상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렇지.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분자 차수가 상수가 남게 되면 그쵸? 상수가 남기면 0 대입해서 다 0분의 5가 되니까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세 가지로 보자. 영인자분의 영인자꼴, 영인자가 2개고 영인자 하나꼴. 그 다음에 영인자가 2개고 영인자가 하나꼴. 그치? 얘는 우리가 뭐야? 같은 차원의 영인자일 때 우리가 알파라고 배웠고 지우고 얘는 영인자. 그러니까 분모가 2차원의 영인자로 빨리 가니까 그냥 얘는 영인자인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영인자가 하나 더 많다라고 하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인자분의 영인자꼴은 차원의 비교고 최저차수 꼭 비교해주세요. 이 말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뭐야? 차원의 비교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얘는 최고 차수 비교 이렇게 했지. 얘는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안 나타낼게 알고 있지. 그치? 분모 분자와 동차식이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인 거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알고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얘를 보면 영인자분의 1 곱하기 영인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거든? 그럼 얘는 뭐야? 영인자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왼쪽으로 오는 것보다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영인자 곱하기 무한대란 말은 얘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하면 한 놈이 무한대면 반드시 하나의 함수는 영인자가 돼야 되고 하나의 함수가 영인자인데 곱해지는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에 만들어지는 놈은 그렇지. 무한대면 무한대꼴로 최고 차수를 비교하거나 영인자분의 영인자로 인수정리를 하거나 최저 차수를 비교하라는 뜻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졸지마 얘들아. 개념 정리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어디를 보면 되시냐면 우리 교재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 필수에 대해 5번 26쪽 가볼까?
쭉 가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줄까? 1번에 보면 x가 0으로 가고요. 2번은 x가 무한대로 가. 필수 예제 봐봐. 그치? 근데 그 함수들이 꼴이 무한대 분의,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인자나 0인자 곱하기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풀이 가진 결과를 한번 봐봐. 필수 예제 5번의 1번은 그렇지. x라는 인수가 약분돼 가지고 0을 대입하는 꼴이고, 무한대로 가는 꼴은 뒤에 한번 봐봐. 그렇지.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로 나오지. 알겠습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러한 문제 형태가 똑같이 이러한 문제 형태지만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리미트가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분모분의 분자가 무한대로 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거나 통분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 다음 얘가 여기가 여기일 때 그 인수가 이 인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걔도 통분이나 인수분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알겠어? 항상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문제 보면 그게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좀 불편하는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무리식 거. 얘는 반드시 뭐라고 했지? 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면은 이 형태는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린 얘는 유리화하잖아. 그치? 왜 플러스는 유리화할 필요 없어? 무한대 플러스면은 발산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가 0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내가 앞에 있는 차원하고 뒤에 있는 차원하고 비교하면 앞에 있는 차원이 크다고 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뒤에 있는 차원이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루트가 있든 없든, 루트가 하나 포함됐든 어떤 거든 얘가 뭐가 돼야 돼? 동차식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 그렇지. 유리화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동차식이 돼야지만 유리화야. 알겠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우주야, 요거 한번 찍어줄까? 찍어서 단톡방에 지금 올려줄까? 잘 찍어. 잘 나오고 서서. 서서요? 다 나오고 나와요. 올려주세요. 내가 그 방학 때 맨날 뭐 피자 쏜다고 까먹었었는데 오늘 피자나 한번 먹을래? 수 뭐지? 시험 대비를 출정하는 식으로 하는. 아니 차는 핫도그를 하나 먹든지. 다 했어? 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요, 16쪽으로 가볼까? 요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선생님 쉬는 시간에 뭐 피자를 시키든 핫도그를 시키든 해요. 태희가 피자를 안 먹지 않나? 누가 안 먹더라? 안 먹어서 있지 않나? 아닌가? 떡볶이인가? 아니, 잘못 생각했나? 자, 여기서 얘는 연소하고도 똑같으니까 지금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교과 외입니다.
근데 시험에 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좀 하자. 알겠습니까? 우리가 함수가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그리고 z가 있을 때 우리가 길동이가 있어. 그 다음에 길동이가 수능을 쳐서 수능 점수를 받았어. 근데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쪽팔려서 그냥 등급은 좀 높은 것 같아서 등급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길동이가 등급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길동이가 수능 점수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하고, 수능 점수와 등급이 대응되는 함수를 G라는 함수로 표현할게. 그래서 우리가 F 길동이라고 하면 수능 점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 수능 점수는 등급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수능 점수가 지금 보니까 뭐야? F 길동이잖아. 그쵸? 그래서 G의 F 길동이는 등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하고? 길동이하고 등급하고 대응을 했네.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F 서클 G 그 다음에 또는 F 서클 G의 X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읽을 때 우리는 FGX라고 읽는다. G 서클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G 서클 F의 X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현은 G, FX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선생님 좀 난해합니다. 그러면 얘만 기억해. 그러니까 뭐부터 대응돼야 돼? 보니까 안에 있는 속함수부터 먼저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속함수만. 알겠니? 그러면 이제 예제 필수 예제 5번을 풀 때 거기에 치환해가지고 삽질하면서 이렇게 문제 푸지 마시고요. 무조건 합성함수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리면 돼.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필수 5번에 1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F 서클 G야. 1번이야 1번. F 서클 G니까 됐니? F 서클 G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F 서클 G니까 G부터 표현하고 그 다음에 F입니다니. 그 다음에 뭐야?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됐습니까? 읽어봐. G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봐봐. 얼마니? 상수함수지. 맞습니까? 아니다. 상수함수 아니다. 얼마니? 어디서 올라가니? 1인데 1의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거 맞냐? 그지? 1 작은 쪽. 맞아? 됐어? 그 다음에 1 작은 쪽을 F에서 읽어봐. F에서 읽어보면 1 작은 쪽 왼쪽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어떻게 읽는지 알겠니?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F 서클 G라고 했다. 뭐부터? 안에 속함수부터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F 뭐라니? 0의 자극한이야. G 함수의 0의 자극한 읽어봐.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위에서 내려가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맞냐?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맞니? Y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우극한, 밑에서 올라가는 게 자극한. 됐니? 유비야 조금만 참자. 그러면 F 함수를 읽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오른쪽 봐봐. 상수함수지. 1. 맞습니까? 맞아? 됐어? 여기서 또 기억해. 상수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상수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그냥 함수값으로 표현한다고 했지. 알겠습니까? 상수함수를 읽을 때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안 읽어. 알겠니? 그냥 1이면 1이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 어떨 때? 합성했을 때. 알겠습니까? 지금 합성의 답이니까 1이 적는데
중간에 상수 함수가 합성되면 합수 함수는 그냥 함수값을 읽어야 돼. 알겠어? 알겠니? 상수 함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G 서클 F니까 F부터 G 얼마라고 했니? 마이 1의 우극한이야. 자, F 함수의 1의 우극한 한 읽어봐. F 함수의 1의 우극한. 오, 걔 뭐야? 상수 함수지. 맞냐? 1인 거야. 1. 됐습니까? 맞냐? 그치? G 함수의 1의 함수값 읽어봐. G 함수의 1의 함수값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알겠냐? 네가 함수값이 함수값. 알겠어? 상수 함수니까. 얘는 전부 다 우극한 자극한 붙였죠.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상수 함수는 그냥 함수값을 읽어야 된다고. 알겠니? 이해됐어? 이게 정말 잘 틀리는 거야. 알겠지? 지금 얘는 책에다가 얼른 한번 적어볼까요? 다른 사람은 40페이지로 가볼까요? 필수의 이제 3번에 니은 디귿 한번 풀어봐 얘들아. 페이지 40에 니은 디귿이야. 여기 합성함수 이 벤 다이어그램이 연속 불연속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자, 아까 그 고난도에 20번 물은 친구들 페이하고 민혁이는 지금 이거 문제 보면 20번, 21, 22번 다 풀리거든. 한번 보자. 이의 문제가 GFX를 모르는 거야. GFX. 자, GFX는
속함수부터 대응시켜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G함수.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x 이퀄 1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했어. x 이퀄 1.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연속을 한 번에 할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극한값을 물을 때는 얘 두 개가 대응돼서 같으면 되는 거고 연속까지는 함수값까지 같으면 되는 거거든. 맞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1의 자극한이야. 1의 자극한. F부터 봐봐. 1의 자극한이니까 이쪽이잖아. 이쪽. 그죠? 그러니까 1의 자극한이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F는 1의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이야?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뭐야? 상수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F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그렇지. 색칠의 동의.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G 입자 G의 1의 우극한 이렇게 가는 거네.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맞냐? G의 우극한이야. 그지? 함수값 그대로 읽어야지 1이야.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1의 함수값. 됐냐?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거기서 볼 때 벌써 잠깐만 G 잘못했나? 1 자극한이 얼마죠? 1 자극한이 이거 잘못했네. 소리. 1 자극한이 자극한이네. 그죠? 맞습니까? 미안. 여기서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밑으로 올라갔지. 그렇지? 1의 자극한. 쏘리. 그럼 F의 G의 1의 자극한 1의 자극한 얘네. 그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죠? 쏘리.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읽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의 G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면 되는 거지. 그치? 됐니? 그 다음에 G의 똑같이 마이너스 함수값.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도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겠네. 됐어? 어서 힘들면 일어나서 들어. 요즘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가나? 일어나서 들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살짝 아파? 마음이? 아니요. 몸이? 네. 힘들어? 요것만 조금 찾고 들으라. 이거 혼자 공부하려면 많이 힘들거든. X 이퀄 약은 먹었나? 네. 자, 그러면 얘는 뭐부터 소함수 G고요, 겉함수 F야. 얘가 1이니까 똑같이 1 좌, 1 우 함수값. G1부로 가자. 1의 자극한이야. 1의 자극한이니까 왼쪽 읽어야 되지. 이거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이야. 1의 우극한. 이쪽이야.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맞습니까? 함수값 그대로 읽어야 되네. 어깨에 표시하면 안 돼. 그냥 함수값이야. 1일 때 함수값 얼마야? 2야. 됐습니까? 됐냐? 얘는 똑같을 거야. F의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읽으면 되겠네? 함수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거지. 맞습니까? 이거네. 그죠? 이거네. 그죠? 읽으면 목적지가 얼마야? 1이네. 그죠?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왜 불연속이냐면 잘 들어. 얘는 좌극하나 우극하나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극하나고 함수값은 같아. 알겠습니까?
알겠냐? 그래서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알겠어?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은 전부 다 미분 가능수까지 전부 다 벤 다이그램 3개 그리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거기서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3개가 합성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3개를 치환하다 보면 문자를 지정하는 것도 어렵고 알겠습니까? 치환하는 것도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그램은 3개든 4개든 얼마든지 그냥 읽어주면 돼. 항상 뭐부터 읽어줘야 된다고? 속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극한, 우극한, 강한 극한값만 따지라고 하면 얘 2개만 비교하면 되고 연속까지 따지 비교가 안 돼. 연속까지 따지라고 하면 함수값까지 따지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지? 자, 필기 하십시오. 필기 꼼꼼히 해. 꼼꼼히 해. 원서 졸지 말고.